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08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108요괴군요. 뭐야? 108배? 네, 108배. 잠깐 그럼 오늘 뜻깊은 숫자군요. 네. 108 오늘 계단? 김원경 사무처장님이 잠시 또 요거 상태신데요. 아. 네. 그러면 또 권한대행이죠? 네, 권한대행을 맡으시나요? 네. 네. 그럼 그러면-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권한대행이니까. 오랜만에 또 권한대행을 맡은 권한대행 전문가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네, 저는 아무 권한은 없지만 떠들고 있는 네, 배나 리액션 활동가입니다. 전문가죠? 네. 리액션 전문가. 네. 네. 오늘 김홍애 처장님께서 너무 바쁘십니다. 너무 바쁘셔서 자리를 비우셔서 또 저희 둘이 하게 됐는데 그러면 오늘도 역시나 먼저 돌마고 KBS MBC 소식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 네, 오늘도 전국 언론 노조 KBS 본부의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KBS, MBC 양쪽 모두 소식이 많아서 저희가 인터뷰할 맛이 납니다. 네, 어제 KBS 본부가 또 상당히 바빴습니다. 또 어제 아주 재밌는 영상을 또 하나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묶어서 저희가 오늘 하나하나 좀 여쭤볼 텐데 일단 KBS 본부 노조의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예. 2,000명 조합원 수를 돌파했다. 와.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뭐 제1노조 지위에 올라선 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보이는데 총파업 12일차를 맞이한 현재 상황 간단히 조합원 2,000명 돌파를 포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네.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 국민들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희로서는 굉장히 길고 아픈 이야기인데 제가 2009년도에 이제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이 정영주 사장 해임 불법 해임과 내부의 구성원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제 가장 급성을 부릴 때 예. 그때 이제 기존의 노동조합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는 데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50명 정도가 처음 모여서 새노조를 만들겠다는 깃발을 들었습니다. 처음 만들 때 50명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2009년도 12월 그때 50명이 모여서 처음 새노조 깃발을 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600명 정도가 2009년 12월에 이제 새노조를 결성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듬해 2010년도 3월에 800명으로 불어났었습니다. 네, 그 네. 숫자를 가지고 사실 KBS 사내 구성원이 한 4,000명이 넘거든요. 예. 그런데 800명이니까 사실 20%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죠. 네. 근데 그 당시에 800명의 숫자를 가지고 처음으로 저희가 총파업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 당시만 해도 교섭권이 있는 노조였거든요. 예. 네. 근데 그랬던 것이 이제 8년 만에 조합원 숫자가 3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이제는 이제 KBS 내에서 가장 조합원 수가 많은 것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가장 많은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조합으로 저희가 성장을 해서 예. 2,000명을 돌파를 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 2,000명 조합원 돌파를 축하하는 이제 이벤트와 함께 2,000번째 조합원을 오늘 발표를 하고 그분께 이제 축하를 드리고 상품도 드리는 그런 사내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그분은 대단히 행운하네요. 최근에 가입하셨을 텐데. 네. 예, 사실 놀라운 게 상식적으로 파업을 하면은 급여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무노동 무임금을 하측이 적용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거는 내 스스로 내 월급을 포기하겠다. 네. 내가 스스로 파업을 동참하겠다라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파업에 저희가 돌입하고 제작업에 돌입한 이후에 몇백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예. 저희로서는 굉장히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었고요. 예. 그만큼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KBS 내부 구성원들이 얼마나 억눌려 있었고 한이 맺혀 있었는지가 저희 노동조합의 파업 중 노동조합에 수백 명이 가입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예. 단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만큼 KBS 상황이 지금까지 9년 동안 계속 좋지 않았고 사실 지금도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은데 많은 시민분들이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짚고 넘어간 적 있지만은 KBS 구노조와 KBS 새노조를 잘 구분을 못 하셔서 네. 예. 그게 구노조란 말씀은 가능하면은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청자분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해주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예.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KBS 노동조합과 KBS 새노조라고 해야 되나요? 본부노조. 예, 본부노조. 새노조는 뭐 상관없습니다. 예. 아 이게 그 저희가 이제 꾸준히 한 번씩 기회가 되면 좀 짚어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2010년에 이때 한 70일 정도 파업을 하셨죠. 800명이실 때. 그렇죠. 예. 그때 첫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또 한 번 이때는 한 100일 가까이 또 파업을 하셨습니다. 예, 그때는 기자협회가 99일 제작 거부를 했었고 예. 약간 늦게 들어간 저희 새노조는 이제 95일 파업을 했었고. 예. 요때 모두 이제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이제 언론 장악에 맞서서 이제 파업을 하셨던 건데 요때 우리 KBS 노동조합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본부 노조와 다르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예, KBS 노조 입장에서는 저희가 배신자죠. 그렇죠.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 기존에 한 울타리 안에 있다가 예. 그 떨치고 나가서 새 깃발을 들고 새 조합을 차렸으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희로서는 또 구노조라면 안 돼요. 입에 붙어가지고 예. KBS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커요. 예. 근데 그 말씀하신 그 고비고비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2010년도에 저희가 첫 파업을 했는데 2010년도 파업 때는 물론 불공정 방송을 깬다는 것이 근본 목적이긴 하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조합의 설립 자체를 사측이 인정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교섭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것도 이제 싸움을 한 다음에 생긴 것이고요. 얻어낸 것이군요. 처음에는 사측이 노동조합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예.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예. 70년대 청계천 그 평화시장의 노동자들도 노동조합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 싸웠던 것처럼 저희도 2008년도에 이명박 정권의 초기에 정말 사측을 상대로 그 70년대의 노동자들하고 똑같은 싸움을 했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노동조합 설립 자체를 인정받기 위한 그런 파업을 해야 했습니다. 네. 그게 첫 파업이었고 그 당시엔 당연히 KBS 노조는 배신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파업을 하니 이걸 뭐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고 싶었겠죠. 예. 물론 방해를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만요. 네, 동조하진 않으셨다. 예. 동조할 수가 없는 상황. 예. 자기는 깨고 나간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2012년에 이제 MBC, KBS, 연합뉴스, YTN까지 방송과 통신의 연대 파업이 대규모로 벌어졌을 당시에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저희가 노동조합이 다수가 아니었고 예. 그때 1000명을 조금 넘겼을 수준이었을 거예요. 네네. KBS 구성원의 한 25%밖에 안 되는 좀 소수죠. 예. 그 숫자를 가지고도 저희는 파업을 했어요. 예. 도무지 이명박 정권의 극심한 언론 장악, 네. 정권 편향 보도를 억압적으로 강요하는 이 실태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 네. 저희는 MBC, 연합뉴스, YTN과 함께 어깨 걸고 파업을 했고 예. 이건 이제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 주도를 했죠. 그렇습니다. 예. 산별 단체인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 주도를 한 것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KBS 노조는 한때 과거에는 역시 전국 언론 노동조합의 하나에 있었던 것을 탈퇴를 하고 그렇죠. 나가버렸거든요. 예. 그렇다 저희는 이제 그걸 깨고 나오면서 다시 언론 노조의 그늘 안으로 들어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언론 노조가 주도했던 방송 3사와 연합뉴스와의 연대 파업에 당연히 KBS 노조는 같이 연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산별 노조 하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물론 이제 명분상으로 만들 수 있죠. 우리도 예. 뭐 산별 노조는 아니지만 이명박 정권의 그 방송 장악에 항의하는 취지에서 함께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죠. 예. 그렇지 못했고요. 예. 그 뒤에 2014년에도 한 번 더 저희가 총파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해경 비판을 뭐 자제하라는 등 맞습니다. 그 청와대로부터 내려온 압박을 그대로 당시 길환영 사장이 보도국에 그대로 압박을 가하고 공정한 보도를 못하도록 방지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아닌 보도국장 자신이 스스로 폭로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극도의 그 분노와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 강했던 우리 구성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정말 파업에 들어갔었고요. 그 당시에는 KBS 노동조합도 파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죠.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각하게 전 구성원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격렬한 투쟁을 벌인 끝에 사장을 몰아냈죠. 그 부당한 보도 개입을 자행했던 길환영 사장이 결국 구성원들의 파업
이후에 이사회 해임 절차를 통해서 해임이 됐고요. 예. 그 뒤에 최근에 2016년 지난해였죠. 네. 지난해에 그 방송법 개정을 통한 KBS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고대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취지의 총파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네. KBS 노조도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총파업이 아니고 예, 예. 지난해 말에 한 뭐 사흘 파업, 하루 예. 파업 이런 식으로 정치권을 압박을 하는 것을 주 의도 내지를 목표로 했던 그런 파업을 할 때에는 KBS 노동조합도 함께 파업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저희와 사이가 많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조합원 수에서 역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네 조합의 구성원들이 봤을 때도 네. 집행부가 곱게 보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조합원 숫자는 뺏기고 네. 또 이제 명분이나 실제 투쟁 과정에서 저희 조합이 워낙 적극적으로 하고 어떤 가시적인 활동을 많이 하니까 네. 그런 면에서도 그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썩 좋은 평을 받지 못한다는 예.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 KBS 노동조합이 저희 조합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예. 그래서 지금은 좀 거리가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파업의 명분 자체도 사실 우리 KBS 노동조합과 또 KBS 새노조와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2010년 그리고 2012년, 2014년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KBS 새노조, KBS 본부노조는 항상 이명박근혜 정부의 공영방송 파괴 공작에 맞서서 항상 싸워왔지만 우리 KBS 노조가 항상 거기에 함께해 준 것은 아니다. 네, 이 정도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의 상당히 많은 내용이 방송 장악 관련 내용이에요.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KBS, MBC, 심지어 SBS까지 방송사가 직접 거론이 됩니다. 네, 우리 KBS의 뭐 이제 방송 장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김인규 사장, 뭐 길환영 사장, 현재 고대영 사장까지 이 블랙리스트를 집행하는데 모두 다 관여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고요. 그 이번에 폭로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연예인들, 네, 이 방송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방송에서 배제가 됐던 그런 기록들이 많거든요. 예, 예.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 조합의 부위원장인 오태훈 아나운서, 네, 이분도 물론 이제 공식적인 그 국정원 발표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사내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방송에서 배제됐던 경험을 오랜 세월 동안 당했었고, 그렇죠. 예. 그런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나운서 조합원들은 정말 가시밭길을 걸었어야만 했거든요. 네. MBC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희도 네네. 아나운서가 차지하는 위상이 상대적으로 도드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나운서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정말 단기간에 걸쳐서 모진 탄압을 받고 방송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당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예. 근데 아까 처음 말씀하신 그 블랙리스트에 속한 연예인들을 상대로도 이제 이런 식의 방송 배제, 출연자 배제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 파업 중인 이제 KBS 취재 기자들과 촬영 기자들이 네. 그 당시에 과연 이 방송 배제됐던 연예인들이 어떤 KBS 출연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걸 추적을 했습니다. 아, 취재를 하셨군요. 예, 취재를 해가지고 네. 추적을 했고요. 그 네. 취재한 결과물을 오늘 오후 3시에 사내 집회가 있는데 예. 거기서 첫 폭로를 하고 아.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그 또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주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요새 KBS가 만드는 영상이 다 재밌기 때문에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에 사실 예전부터 계속 그 특정 연예인이나 우리 특정 언론인을 방송에 못 나오게 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고대영 사장이 워낙 철두철미한 사람이라 예, 이제 승승장구할 때조차도 자기가 잘못한 흔적이 남게끔 그렇죠. 한 일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예. 의심은 받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공개된 국정원 블랙리스트의 경우에는 사실 고대영 사장이 보도본부장이나 네, 보도국장으로 이제 보도본부에서 또 불공정 보도를 진두지휘하던 그 시기에 만들어진 맞아요. 블랙리스트거든요. 다 그 시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 이명박 정권 시기였죠. 예, 그래서 예. 저희들도 분명히 고대영 사장이 당시에 상당한 실세 역할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와 그 실행 과정에 예. 관여하는 단서가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예. 저희들이 뭐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한 것은 아니고요. 예, 예. 다만 이제 그런 고대영 사장을 포함한 KBS의 그 주요 임원과 간부들이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그 계획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가담을 했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그 구체적인 정황이 포함되어 있는 국정원 이번 그 개혁 태스크포스 팀의 조사 결과 문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문건을 마땅히 공개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예. 라는 취지로 청와대에 저희가 국민청원도 넣었고요. 예. 오늘 국정원 앞에서 예. 왜 그 결과물을 공개하지 않느냐. 예. 지금 뭐 이를테면 자유당 같은 경우에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배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예. 그것이야말로 자유당 정권 시절에 일어났던 황당한 정말 있을 수 없는 방송에 대한 그 예. 민주적 지번 질서를 짓밟는 예. 개입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왜 공개하지 못하냐? 그러니까요. 라고 지금 지금 국정원에게 예. 항의를 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지금 잠시 뒤에 할 예정이고요. 오늘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11시에 할 예정이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 주체 내용을 폭로를 하고 앞으로 꾸준히 추적을 해서 고대영 사장 그리고 또 다른 당시 KBS의 주요 임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다 규명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지역 발령을 받아서 떠나야 하는 그 배후에 국정원이 있었습니다. 2010년 조직 개편 뒤 수많은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우리 새노조 조합원들은 비제작 부서로 발령받거나 현직으로 떠밀려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른바 KBS 조직 개편 이후 좌파 성향 인사 분석이라는 문건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도대체 MB 정권의 국정원은 KBS 상대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이 모든 불법적으로 수집된 이런 모든 문건과 그리고 공작, KBS, MBC 그 내부에 비열한 협력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낱낱이 원본 그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이 정보 공개를 해줘야 될 텐데 그 추이를 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어제 KBS 본부 노조에서 아주 재밌는 영상을 또 하나 올리셔가지고 이게 이제 뭐 영상은 재밌지만 사실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얼굴 보시면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만한 분이에요. 박영환 광주 총국장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고대영 사장과 공모해서 우리 또 특정한 직원들, KBS 직원들을 탄압했다. 이런 정황이 또 나왔더라고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저희가 상당히 신뢰할 만한 어떤 제보자를 통해서 접한 내용인데요. 예. 물론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상식적으로 이 제보 내용이 거짓이기가 매우 어려운 구체적이고 생생한 제보라서.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근거도 남겨져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토대로 보도를 한 것인데요. 네네. 제보자가 누구냐면은 이제 대리운전 기사 하시는 분입니다. 네. 대리운전 기사 하시는 분인데 하루는 어떤 골프장에서 콜이 와서 골프장에 갔더라는 거죠. 예. 골프장에 가서 손님을 태웠는데 손님이 2명이 있더라. 예. 2명 중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차에 태우면서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니까 잘 모셔야 한다. 예. 라면서 대리비 3만 원을 딱 지어주더라는 거죠.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사실이라면 좀 걱정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근데 그 대리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대납을 해줬다고 하면서 태운 그 분이 차 안에서 전화기를 꺼내들더니 통화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통화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나 놀랍고 격분할 만한 내용이어서. 그렇죠, 예. 그 통화가 끝난 다음에 자기가 다 그걸 기록을 해뒀다는 겁니다. 시간하고. 이 기사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무슨 말을 기사분도 대단하신 예, 대단하신 분이네. 예, 지금부터 알려드린 내용 그 기사분의 증언인데요. 예. 그분이 바로 박영환 현 KBS 광주 총무장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KBS 9시 뉴스 앵커도 상당 기간 했었고. 맞아요. 예. 각종 토론 프로그램이나 선거 개표 방송 등에서도 앵커나 진행자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또 그 고대영 사장이 박근혜 정권에서 사장으로 취임한 뒤에는 취재 주간이라고 네. 대전 총무장으로 가 있는 그 당시 정지환 보도국장 통합뉴스국장이라고 하는데 그분과 함께 일종의 콤비 비슷하게 둘 다 국장급이거든요. 예. 콤비 비슷하게 당시 KBS의 불공정 보도, 편파 보도를 총지휘하고 책임자 자리에 있던 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참사 당시에 KBS 보도를 진두 지휘했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죠. 예. 근데 이분이 뭐 그런 잘못은 저지른 것도 물론일 뿐더러 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그 대리기사의 증언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예. 파업을 방해할 목적의 인사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순천방송국장, 저희 KBS 순천방송국이 있는데 순천방송국장을 박영환 그 본국장보다 입사 기수로 선배인 다른 기자가 방송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파업의 취지에 공감을 한다. 나는 예. 더 이상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방송에 몸담고 싶지 않다. 네. 라면서 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분이 원래 그 순천에서 근거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순천 방송국장으로 임명받으면서 주말 부부 생활을 하시던 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순천 방송국이 자기의 어떤 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국장 자리가 끝나면 본거지인 서울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 이제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고요. 예. 그런데 이분은 순천도 아닌 광주 방송총국의 평기자로 발령을 해버렸거든요. 자, 대단하네요, 진짜. 네. 서울로 못 오게 막아버린 겁니다. 이 박영환 총국장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희도 또 궁금했어요. 이게 예. 왜 이런 인사가 났을까? 예. 이분은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보직을 사퇴했다고 하기로서는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느냐라는 상황이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 인사에 박영환 현 광주 총국장이 개입을 한 사실을 이 대리기사분이 폭로를 한 거죠. 그때 당시 이제 대리기사분이 들으신 통화 내용이 약간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인력관리실장에 전화해서 예. 그분을 서울로 보내면 안 된다. 박영환 순천에 국장이 남-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광주에 남겨야 한다라고 서울에 얘기를 하고, 보내면 안 된다. 예. 우와. 예. 그리고 이제 인력관리실장이 좀 낭설해하는 듯한 기색을 보였나 봅니다. 예.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사장한테 얘기할게요 하더니 끊고 이번에는 고대영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사장님 저 박영환입니다 하면서 아무개는 광주에 남겨야 됩니다. 서울에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서 다시 인력관리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장님하고 통화했으니 그렇게 하시라 예.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대리기사가 이제 폭로를 한 거죠. 와. 야. 대박. 이 그러니까 그래서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부당노동 행위라는 말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예. 우리 헌법이 단체 교섭, 단체 결성 그리고 단체 행동이라고 하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예. 그 파업이라든지 이런 합법적인 쟁의 행위가 그래서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단체 행동 권한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단체 행동이라고 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합법적 권한에 대해서 사용자가 조작을 한다라든지 방해한다라든지 이런 행위는 엄격하게 법으로 처벌받게 그렇죠. 됐습니다. 예.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네. 바로 그런 목적의 행위를 사용자를 대변하는 광주 총국장이 저지른 것이거든요. 저희 노동조합으로서는 엄중한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예. 또 이분이 그 통화 과정에서 뭐 예. 여기다를 주목하면서 걔는 파업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파업을 했다 하면서 원색적인 욕설을 섞어가면서 비난을 했더라. 뭐 이런 이것도 충격적인 내용이죠. 예. 어떻게 사용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특정 직원을 거론하면서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비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 대리기사의 증언은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예. 정황을 토대로 봤을 때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예. 저희가 폭로를 했습니다. 예. 참. 예, 이거 강규영 이사가 선글라스 쓴 거만큼이나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네. 이건 또 말이 안 나오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지금 박영환 국장 또는 고대영 사장은 혹시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처음에 저희가 성명을 통해서 이 사실을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네. 박영환 총국장이 나는 사장이랑 통화한 사실 없다 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물론 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 그 인사에 관한 걸 논의한 사실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해명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예. KBS 인사규정 어디를 보더라도 지역 국장의 인사에 총국장의 의견이나 뭐 지시를 거치게 하는 게 없거든요. 예. 아니 광주 총국장이 그 순천 지역의 인력을 마음대로 인사 발령 낼 권한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기자직이니까 예. 보도본부장이 사장에게 요청을 한다라든지 예. 인력관리실에 요청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보도본부장은 그 인사가 난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그렇죠. 모르고 있었어요. 예. 물론 본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아닐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은 자신은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최순실 못지않은 비선 실세의 KBS 인사농단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심각한 이것도 고소고발 조치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당연히 들어가야죠. 참 요새 우리 KBS 새노조가 할 일이 많습니다. 고소할 게 너무 많아요. 네, 말씀하시죠. 질문이 있는데요. 그 요새 학교 돌면서 그렇게 이사 사퇴 압박하시는 거 관련해서 보도들을 나오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직장에 네. 몰려가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다. 네. 그렇게 볼 소지가 있고 이거는 앞으로 이게 2, 3회 더 반복이 되면 충분히 수사권에서도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예. 인터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조 측에서 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예. 궁금했어요. 이거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 드리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우리 KBS 새노조를 조폭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네. 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배낭 활동가가 질문하신 법적인 부분까지 해서 조금 반박을 해주시죠. 네. 우선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방해되는 업무가 있어야 하고 그걸로 인한 피해가 명확한 근거를 보여줘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네,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예, 뭐 학내에 있는 동문회라든지 저 학생들하고 또는 뭐 추모사업회라든지 네, 이런 학생들과 공개되어 있는 장소 그러니까 네. 뭐 학생회관 앞이라든지 이런 네. 일반 사람들이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공간에서 예, 뭐 시간도 한 1시간도 안 되는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네. 기자회견의 형태를 빌어서 예, 평화롭게 자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 예, 무슨 업무를 어떻게 방해했다는 뜻인지는 참 설명을 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 그분이 법률 전문가시라면 예, 법률가로서의 양식을 좀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원래부터 말씀을 점잖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보긴 합니다만은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예. 지셔야 할 겁니다. 아니 그리고 예, 예,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문건이라든지 예, 또 이미 다 국성이 폭로됐던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당시 해경 비판을 자제하는 압박을 가했던 사실이라든지 예, 하루 홍준표 대표가 몸담았던 정당이 벌인 짓 그렇죠. 아닙니까? 예, 본인이 저질렀던 노골적이고 부끄러운 방송 개입과 억압과 장악에 대해서 예, 이렇게까지 얼굴을 감춘 채 마치 지금 자신들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양 예, 거짓된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예. 공당의 대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이게 보도를 통해서 다른 방송사들의 네. 보도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노파심에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바가 우리 새노조에 대해서 너무 사실관계가 틀린 게 많아요. 막 뭐 이사 면전에 찾아가서 뭐 협박을 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계신데, 네 우리 KBS 새노조는 이사들 면전에서 보지도 못했거든요. 강규영 이사를 보긴 봤죠. 선글라스 쓰시고. 그분이 찾아. 예, 그분이 그 유인물을 뺏어가지고 아무튼간에 예. 사실과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이 나온 김에 어제 강남에도 가시고 법무법인 바른 네네. 그리고 한양대도 가셨습니다. 어제 또 이사 사퇴 촉구를 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셨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예, 어제 저희 새노조 조합원들이 오전 11시경에 서울 대치동에 있는 법무법인 바른 건물 앞에 집결을 해서 네, 역시 또 평화로운 집회를 열었고요. 네, 집회는 11시쯤 그 법무법인 바른 건물 앞쪽 도로와 차로 일부를 저희들이 이제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서서 구호를 외치고 네, 또 발언자들의 발언을 듣고 또 지지 방문을 해주신 공무원 노조 해고자분들의 그렇습니다. 원상 회복을 위한 투쟁위원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지 발언도 해주셨고요. 네, 뭐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네, 현장에 저희 조합원들이 한 300명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집회 규모를 200명으로 예상했는데 더 많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대우가 건물을 내어섰었고요. 예,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저희의 그 취지를 담은 선전물도 이제 나눠드리기도 하고 네,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로 재직 중인 이원일 이사가 그동안 KBS에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네.
이원일 KBS 이사의 사퇴를 촉구하러 왔습니다. 단지 공영방송 KBS가 국민의 바람에 국민의 뜻에 맞게 제대로 보도하고 뉴스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고 방송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다음에 피켓을 들고 서 있기도 하고 그렇게 했고요. 현장에는 이제 경찰들이 많이 나왔는데 경찰들이 무슨 저희의 집회를 뭐 방해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저희 집회 과정에서 차들이 옆에 잘 지나가고 조합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잘 옆에서 지도나 교통을 잘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서 저희들이 평화롭게 집회를 마쳤고 집회하는 동안 내내 그 법무법인 발언에 계신 직원분들도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일부는 저희 조합을 응원한다는 취지의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일 텐데 이원일 이사랑. 네. 인기가 좀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기가 없다. 재밌네요. 그랬고요. 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약간 점심을 먹은 다음에 오후 3시부터는 한양대학교에 다시 찾아가서 이제 애국 한양 민주동문회와 저희 새노조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 학생 네트워크 한양대 지회에 학생 한 분도 오셨고요. 또 한양대 동문이기도 한 저희 KBS의 임종빈 기자,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공이학번 출신인데 과거에 장자연 그 비밀 메모를 특종 보도해서 굉장히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는데요. 그 기자가 어제 김경민 이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도 했었고요. 현장에선 저희 조합원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모여서 기자회견을 지켜봤고 또 학생회관 앞에서 진행을 했는데 오가는 학생들, 교직원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습니다. 김경민 이사를 비롯한 구여권 다수 이사들은 고대형 체제를 비호하고 묵인한 방송장악의 공범자들이다. 방송장악의 공범자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다. 김경민 이사는 이제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방송장악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하루빨리 KBS 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 이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는 조합원들이 김경민 이사가 왜 사퇴해야 되는지를 담은 선전물을 이제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고요. 또 김경민 이사가 KBS에서 그동안 어떤 문제나 책임을 질 만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 텔레비전을 놓고 상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김경민 이사가 몸담고 있는 사회과학대학 황상재 학장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저희 취지를 말씀드리고 김경민 이사 사퇴 촉구 서한을 전달했고요. 또 이어서 이영무 한양대학교 총장실에 방문을 해서 총장 비서팀장에게 저희 서한을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 그리고 향후 일정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율동패가 처음으로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일이 쌓여 있었는데 오늘 먼저 직원 여러분,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앞에서 먼저 시연을 하는군요. 도대체 누가 그 율동패에 멤버로 들어가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기밀이군요 또. 오늘 드디어 공개를 하는데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힘을 냈으면 하고요.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KBS 본관 건물에 있는 민주광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제 농성을 통해서 9년 만에 처음 집회를 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곳에서 집회를 열 계획인데 사측이 또 철제 그 방망이 셔터를 내려서 또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또 내렸습니까 그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또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열고 들어갈 겁니다. 신고를 먼저 감금이잖아요. 사측이 말을 안 들으면 뭐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열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7시 돌마구 돌금 파티 파이낸스 센터 앞으로 조합원들이 찾아갈 계획입니다.
예. 우리 KBS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명의 구역권 이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빨리 경영진 고대영 사장을 비롯한 그리고 또 오늘 이름이 거론된 박영환 총국장까지 비롯해서 책임 있는 경영진의 용단을 기다려 봅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뒤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돌마고 팟캐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저희가 오늘 MBC는 현장 연결을 우리 허유신 홍보국장님이 연결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릴 텐데 일단 MBC 본부 같은 경우에 김재동 씨, 방송인 김재동 씨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방문했던 것이 아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김재동 씨 발언이야 이미 워낙 많이 알려졌고 또 저희가 어제 전화 연결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주진우 기자가 또 엄청 화제가 되고 있죠. 맞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 많은 분들이 아실 거기 때문에 예. 주진우 기자가 전 MBC 아나운서죠. 김성주 아나운서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분노를 표한 게 이제 뭐 물론 이제 파업에 2012년 당시에 MBC가 170일 파업할 때 이때 많은 노동자분들이 언론 노동자분들이 탄압을 당하셨는데 이때 많은 동료들이 파업에 참여할 때 이제 김성주 아나운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방송에 나가면서 본인이 떴다. 이제 주진우 기자의 비판 요지는 이런 점이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셨던 점은 김성주 아나운서의 친누나가 조선일보 기자라는 점.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김성주가 특별히 많이 잡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더 미워. 진짜 패 죽이고 싶은데 어제는 시사인에 제가 가끔 사무실에 가요. 저도.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편집국장이 고재규라고 굉장히 양반인데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군가 했더니 김윤덕 조선일보 기자라고 김성준의 누나래. 그런데 강재영 아나운서가 시사인의 파업일지를 쓰고 있는데 파업일기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김성주가 한 줄 들어왔대요. 그래서 누나가 항의하러 진짜 매너라고는 하나도 없이 예의라고는 하나도 없이 윽박지르고 있더라고요. 뭐 조선일보 스타일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김성주를 기억합니다. 권재용을 기억하고 이진숙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TV조선에 나와가지고 자기 동생 김성주 아나운서와 함께 대담을 나누고 또 이 덩달아 그래서 이인호 KBS 이사장과 함께 출연해서 김성주 아나운서의 누나가요 출연해서 나눈 대담이 또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주 아나운서 누님께서 어떤 정치색을 지니고 있는지 그 이인호 KBS 이사장과의 대담을 보시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은 안 드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하시면 아주 재밌겠습니다. 그런 점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MBC는 지금 KBS 못지않게 얼마 전에 실체가 드러난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의 어떤 집행 과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 서슬퍼런 MBC 환경에서 이제 말씀을 못 하시던 많은 KBS 내부 구성원들 이분들께서 연달아서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MBC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내려보낸 블랙리스트를 MBC 내부에서 배제시킨 과정들이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가 어제 전화 연결할 때 이제 잠깐 소개해드렸던 무한도전 뭐 창조경제 아이템을 하라고 압박했는데 제작진이 도대체 이게 뭔지 몰라서 못하겠다. 이런 재밌는 일도 있어요. 다른 것도 되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사매거진 2580 제작팀이 2015년에 그 크림빵 뺑소니 사건 아시죠? 이게 굉장히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 이거를 취재하면서 이제 전문가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표창원 의원을 섭외하려고 전문가 의견을 방송 분량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원래 전문가 의견이라는 게 크지도 않잖아요. 그분을 섭외하려고 그랬더니 MBC 이제 부장급 간부가 박문진 이사들이 싫어해서 안 된다. 뭔 소리야?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박문진 이사가 싫어한다고 편성을 바꾼다? 방송 내용을 바꾼다? 아니 박문진 이사들이 그런 거 하려고 있는 말이 안 자리인가요? 되죠.
아니 네. 치안부림, 치안부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문진 이사들은 편성에 개입할 권리가 없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없지만 제작진 외에는. 아니 방송을 시청자들 위해 만들어야지. 네. 무슨 이사진한테 잘 보이려고 만들어요. 네. 그리고 나가수에서 아주 화제. 이거 나가수가 MBC 간판 프로였잖아요. 네네. 여기서 아주 화제가 됐던 우리 가수 윤도현 씨. 우리 윤도현 씨하고 워낙 예전부터 유명한 블랙리스트지만 네. 그래서 듀엣 가요제도 MBC에서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이죠. 듀엣 가요제 시즌 1에서 이게 파일럿 프로그램 기획 담당 하셨던 PD가 기획안에 윤도현 씨를 나가수에서 워낙 뜨셨으니까 윤도현 씨가 MC로 내장을 했는데 여기는 이분은 또 실명이 거론이 되네요. 김엽 당시 예능본부장이 어떠한 설명 그리고 어떠한 이유도 없이 그냥 거절 안 돼 걔는. 안 돼 걔는? 네. 그래서 섭외 시도조차 못했다. 애초에 본부장이 잘라서. 네. 와. 이런 얘기도 있고. 와. 네. 그리고 이것도 재밌네요. 출발 비디오 여행 아시죠? 네네네. 일요일마다 이것도 너무 예. 좋아하는. 네,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 네. 출발 비디오 여행. 갑자기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 이사장이 2016년 11월 아주 이례적으로 콘텐츠 제작국장에게 출발 비디오 여행의 대본을 달라 그랬대요. 왜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대본이 뭐냐면은 내용이 2016년 말이니까 2017년이 기대되는 배우들이라는 코너가 있었대요. 네. 거기 송강호가 있는 거야. 아하. 그래서 우리 고영주 이사장이 화들짝 놀라며 거기 송강호는 안 된다. 네. 아무튼 뭐 진짜. 이거 방문진이 왜 이렇게 방송에 개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송강호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튼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뭘 소개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한희 씨 아시죠? 배우 이한희 씨. 네네네. 네, 우리 드라마 제작진이 이한희 씨를 출연 배우로 섭외하려 했더니 또 우리 간부들이 이한희는 민주당 문희상 의원의 조카라서 안 된다. 뭐? 와. 섭외 거부. 장난 아니다. 이거 뭐라고 하지? 연자제?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 MBC 노조에서는 노보의 연자제급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하셨어요. 뭐야 이거? 와 진짜 혈족이라고 안 된다고? 야. 뭐 이외에도 정말 황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김여진, 문성근 씨 너무 유명하죠 이미. 이거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하에 국정원이 문성근, 김여진 씨를 방송에 못 나오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분들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굉장히 선정적인 그 그림 만든 거 아세요? 합성해서. 그 두 분 이렇게. 예, 이게 입에 담지도 못할 그림인데 사실 아무튼간에. 누드 사진에다가 합성하셨죠. 그래서 문성근, 김여진 씨를 합성을 해서 그런 이제 사진을 일베 등 인터넷 페이지에 굉장히 유포를 했던 그런 일들도 했었습니다. 이게 국정원의 한 나라의 정보기관이 아무튼 참담한 지경인데, 네,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고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도 MBC에서 섭외를 거부당했고요. 그 외에 배칠수 씨 아시죠? 배칠수 씨. 네네네. 이분 MBC 라디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분인데 2014년 이후에 퇴출을 당했고, 와. 그리고 복면 가왕의 인기 패널이었던 김형석 씨 역시 총선을 기점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하차를 당했습니다. 정말 야, 진짜. 정말 작은 이유들로. 아니 그런 이유가 참 미치겠네. 이외에도 되게 많아요. 진짜 이 MBC는 우리 아까 KBS 연결했지만 KBS도 아마 이제 이런 증언이 터져 나올 거예요. 지금 MBC는 그동안 압박을 받던 우리 그 구성원들이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 실체가 나오니까 다 지금 폭로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게 이제 이 국정원 MB 블랙리스트가 나온 게 2009년부터 이 국정원이 TF를 가동해가지고 2009년 말 그래서 2010년부터 쭉 지금까지 이게 쭉 이게 집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각하게 이게 집행이 된 기간이 2010년, 2011년, 2013년까지. 이때가 언제냐? MBC는 김재철, 안광한 사장, 그리고 지금의 김장겸 사장까지. 그리고 KBS는 김인규, 길환영, 고대영. 이게 김인규, 길환영 이 두 사장 때 한참 집행이 됐는데 이때 고대영 현 사장이 어디예요?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실권을 휘두를 때죠. 이게 MBC도 마찬가지인 게 이 블랙리스트가 한창 집행될 때 우리 김장겸 사장은 역시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이런 시절들이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 MBC 그리고 KBS의 이 블랙리스트 문제는 국정원이 정보 공개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 검찰이 빨리 수사에 나서서 철저하게 책임자 규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KBS, MBC를 틀어진 현재 경영진들 중에서는 아마 사법 처리를 피하지 못할 겁니다. 이거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렇지. 방송법 위반, 명예훼손 갖가지 혐의가 적용됩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빨리 진상이 규명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KBS, MBC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 아까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오늘 저녁 7시 파이낸스 빌딩 앞 돌마고 파티, 오늘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꾸며지는 시간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공영방송 정상화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돌마고 파티는 앞으로도 계속되고요. 돌마고 팟캐도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 돌마고 팟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돌마고 불금 파티 9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바쁩니다. KBS, MBC도 바쁘고 저희도 바쁘고 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우리 고대영, 김장겸, 고영주, 이인호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방송을 보는 저희들도 좀 편할 것 같은데, 물론 TV조선 채널에 MBN이 있기 때문에 썩 그렇게 편하진 않겠지만 근데 저희가 이 KBS, MBC 때문에 잊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라기보다 일들이 있는데, MBN 재승인 심사가 11월이고 예. 그리고 사실 이번 달에 TV조선이 지난 3월에 조건부 재승인 심사 받았잖아요. 네. 조건부 재승인 때 달아줬던 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 실적을 6개월마다 검색하게 되는데 이번 달이에요. 방통위가 지금 하고 있어야 돼 사실은. 헐. 근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방통위 구성이 됐나요? 방통위원들이 구성이 다 안 돼가지고 이거 못 하고 있을 거야. 그럼 이건 넘겨야 되는 그래서 거 아닙니까? 유예가 돼야 되거든요. 네. 연기가 돼야 돼. 이게 사실은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도 아직 임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을 못 하고 있다고, 심의를 못 하고 있다고 몇 개월째, 2개월째. 맞아요. 보니까 다 네. 연기돼 있더라고요. 예. 어떡하냐? 그래서 원래 이행 실적을 점검하려면은 방심위의 심의 결과가 필수 조건이에요. 지금 이행 실적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걸 다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연기된다는 사실을 방통위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정말 그렇네.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우리 민원연이 또 우리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방통위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좀 물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잊고 있는 와중에 9월이 벌써 중반을 지나가는데, 와, 예. 시간 정말. 원래대로 진행이 됐으면은 TV조선 지금 한창 바쁘고 한창 지금 약간 쫄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TV조선 지금 전혀 쫄아 있지 않거든요. 예, 정말 날뛰고 있잖아. 지상 버리고 있거든요. 이행 실적 점검 기간이라는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MBN도 아직도 널뛰기 하고 있고. 예. MBN 재승인 심사도 제가 볼 때 11월에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지 않느냐. 왜냐면 방심위가 지금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아무튼간에 그렇다는 소식. 그래서 민원연이 대응해서 반드시 공식적으로 모든 일정 연기시키도록. 예. MBC도 있지 않아요? MBC 그렇죠. 지상파 제허가입니다. 지상파는 제허가도 11월에 MBN과 같이 하게 돼 있는데 이 모든 일정이 방통위 방심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기점을 이유로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연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저희 민원연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요새 제가 볼 때는 종편이 저희 종편팀이 심의 늘 것을 찾아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가 잘 안 나와요. 그러던 와중에 방송 뉴스가 요새 아주 날뛰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어제 또 재밌는 이름의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방송 뉴스부터 좀 듣고 가도록 하죠. 방송 네, 누구 얘기겠습니까? 전원책! 왜냐면은 우리 방송 보고서 썸네일에 전원책이 나와 벌써. 저도 캡처할 때마다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부터 아주 재밌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보고서 제목은 TV조선 전원책에 못 말리는 MB사로입니다. 아직도 좋아하면 어떡해. 대통령이 물러난 지가 언젠데. 지금 너무 애잔하고 짠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냐? 최근에 국정원 그 사이버 여론 조작 활동에 이어서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요구가 나오겠어요? MB까지 수사해라. 그죠? 당연하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TV조선이 내놓고 있는 보도들이 대부분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또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을 한다라는 프레임으로 보도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일반 보도에서 조금씩 녹아나는 것들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아주 전원책 앵커가 나서서 우리 MB 어떻게 이거를 이제 좀 부르짖는 모습을 또 코너를 하나 보였습니다. 할당했나? 오늘 이 사람입니다. 또. 그 코너 다들 저희가 오늘 이 사람이 MB는 아니겠지? 맞아요. 오 마이 갓. 전원책의 오늘 이 사람 9월 13일자에 그 주인공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썸네일 그 보고서 썸네일 보시면 알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이렇게 먼저 앞에 나와 있고 그 이미지를 전원책 앵커가 뒤에서 아련하게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일단 시작이 이거예요. 요즘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않게 심경이 불편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한 번에 두 명을 걱정하네. 네, 못지않게 심기경호. 지금 심경이 불편한 거를 굉장히 일단 앞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4대강 자원외교 방위 산업을 사자방 비리라고 부르면서 적폐청산을 외치더니 세상에 야속할 겁니다. 왜 야속해?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계속 지금 중요한 건 이명박의 기분이죠. 네. 야속하고 불편하고 이런.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MB 정부 캐기는 가히 전방위적입니다. 4대강 사업은 네 번째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유세 때 4대강 방산비리 자원비리를 재조사해서 부정축제 재산을 환수하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8대 대선 댓글 사건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심지어 10년 전 BBK 사건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이명박 당선인과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조서를 작성한 사건입니다. 어제는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MB정부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열을 해주는데 이 맥락상 이걸 보고 있으면 마치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잘못보다 이걸 캐는 문재인 정부가 더 악독해요. 그러니까 느낌이 헐. 전방위적으로 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MB 정부 캐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실적들을 쭉 말해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그게 거죠. 우리가 캐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잘못을 안 저질렀으면 안 나왔겠죠. 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뒤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블랙리스트로 이미 박근혜 정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권력을 치르고 있으니 MB정부 실세들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겁니다. 아니 원래 재진 사람이 잠 발버둥 못 지금 잠을 제대로 행복하게 주무시길 바라는 건가요? 재졌으면 벌 네. 받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이 어떤 것이었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충,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대단하네. 네. 그리고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당시 국정원은 정권의 흥신소였다고 했습니다. 우은식 원내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나치의 괴벨수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한 심한 말들을 자기가 생각했을 땐 심한 말들을 좀 나열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당 의원들이 MB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낙연 총리도 국회에서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한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마치 여당하고 정부가 짜고서 뭔가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요 뒤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발언이 좀 심각한데요. 일각에선 MB 정부 때 수사받다가 비운해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설마 했는데 또 네, 그 얘기를 해주고요. 집권했으니 당한 만큼 돌려준다는 거죠.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맞는 모양입니다. 진짜 뭐 눈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물론 제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지만 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MB정부의 어떤 범죄 행위들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비교하는 건 일단 말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TV조선 보도들, 요거 이외에도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모든 관련 그 범죄 행위들, 밝혀진 사실들까지도 다 의혹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조정린 기자가 관련 보도를 낸 게 있는데요. 제목이 여 MB 야권 수사해야 총공세 이런 보도인데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명박 정부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 민주당 도청 의혹, 홍준표 대표의 국회 운영비 횡령 의혹, 과거 정권에서 공공기관 대규모 부정 채용 의혹 이런 식으로 사실 뭐가 밝혀졌는지를 말을 안 해주고 다 그냥
그 민주당이나 정권이 제기한 의혹인 것처럼 다 의혹이라고 붙여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합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고 있다. 별거 아닌데 자꾸 그렇게 괴롭힌다 이전 정권을 그런 논리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황당하기도 하고 뭐 그러려니 하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네, 정말. 최근에 그 BBK 관련해서 드러나는 거 보면은 네. 자기 돈 140억을 되찾기 위해서 외교부를 동원하잖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이분은 정말 뭐 네.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간에 그리고 사자방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얘기를 하지만 잘못을 했으면은 크게 누구라도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그럼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책임을 것이에요. 지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고요. 네. 좀 그래서 어쨌든 MB에 대한 그 전원책의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분이 한동안 잠잠하다가 말이야.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전원책도 김장겸은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이 참 무슨 얘기 하나 있네. 그죠? 네. 전원책을 섭외하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 정규제는 어떠냐? 부족하다. 정규제다. 그 사람은 부족하다. 저런 책은 싫고. 네, 그렇게 말했다는 네. 것이 좀 저는 기억이 납니다. 재밌네요. 우리 MBC 제작진은 또 정규제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전원책이 너무 심했나? 막 이러면서 찾았을 거 아니에요. 정규제는 좀 합리적인 사람인가? 합리적인 보수인가? 막 이랬는데. 찾아보다가 정규제 TV를 보고 깜짝 놀랐겠지. 네, 끔찍하다. 그랬을 것입니다. 요거 말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13일 날 통계청이 8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요거 혹시 결과를 아시나요? 이번 고용 동향이 좀 나쁜 성적표를 받았어요. 그래요? 네, 청년 실업률은 8월 기준으로 해서 1999년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상황이 좋지 않군요. 네, 체감 실업률도 2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나요 혹시? 네. 그리고 취업자 수 증가폭 역시 거의 2013년 2월 이후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수치들이 다 안 좋긴 하군요. 네, 너무 안 좋으니까 통계청 측에서는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느냐라는 그 설명을 뭐라고 하느냐, 건설업 부진이다 사실. 건설업 부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조사 대상 주간 그 기간이 8월 14일부터 20일이었대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매일 비가 왔다고 합니다. 거의. 근데 아시다시피 건설업 일용직이나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날씨 영향을 예.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된 것이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에 좀 큰 영향을 줬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은 일단 MBN을 제외한 6개 방송사가 모두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마다 조금씩 달라요. 논조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커플들이 이제 두 명씩 구성이 되는데요. MBC의 커플은 TV조선입니다. 맨날 그래. 네, 둘이 베스트 프렌드 포에버인데요. 지금 보면 MBC TV조선 보도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까 봉우 씨가 지적한 대로 네. 앵커 멘트가 일단 시작 도입부부터 딱 이거예요. 일자리 창출을 주창하던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자, MBC는요. 제목이 취업자 수 늘지 않고 청년 실업은 최악인데요. 앵커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가 이러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해주고요. TV조선도 전원책 앵커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었지요. 일자리 늘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건 정부가 최악에 가까운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뒤에 얼마나 나쁜 지표가 나왔는지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굳이 나빴느냐라고 한 명을 찝는다면 MBC입니다. MBC. 원래 둘이 번갈아 가면서 나빠요. 네, 각각 두각을 드러내는 네. 그 범위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MBC는 왜 더 나빴느냐?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를 해설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뭐 조언 같은 것들을 덧붙이기 마련인데 여기에 대해서 MBC가 보도 말미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은 청년층이 고용시장에 진입하는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입니다. 왜? 설명 없어요. 그리고 끝나요. 말이 되냐 그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야지 그게. 뭐 그냥 MBC의 속내를 본인이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네, 거죠. 그렇게 뭐 짐작을 할 수 있긴 한데 정확하게 말해주진 않아요. 네. TV조선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고 그냥 일단 부동산 대책과 사회간접 자본 예산 삭감,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들이 일종의
단기간에 고용 쇼크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정도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는 합리적인 설명. 이 정도까지는 사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MBC 같은 경우에는 너무 터무니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진짜 있겠습니다. 그냥 막 얘기하네. 네,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그거 틀렸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랑 관련 있는 그냥 정책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를 갖고 와서 그냥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니야. 틀렸다고 하는 이거 거죠. 봐라 통계 보면서. 네. 왜냐면은 근데 TV조선은 나름 합리적으로 한 게 소득주도 경제로 탈바꿈을 시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돈을 많이 지면 소비를 많이 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토건 경제를 지금 줄이려고 한다고요. 그죠. 부동산 경제를 좀 거품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되면은 그 효과가 사실 굉장히 장기적으로 나타나거든요. 특히 소득주도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부동산 경제는 그래서 거품이 낀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한 번에 확 올라가요. 경제 활황되는 그 정도가. 그래서 거품이 낀다. 그래서 거품이 끼고 또 빠지면은 또 불황이 또 쉽게 찾아오고. 그래서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지금 경제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무슨 지표가 좋아지리라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TV조선 나름 상식을 지킨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보도를 봤을 때 네. 심각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 네. 않았고요. KBS, SBS나 뭐 채널A, JTBC 뭐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특징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KBS, SBS는 세트로 보도에서 계속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게 관련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전면에 내세웠고요. JTBC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랄까 그냥 건설업 부진이라는 부분만 담백하게 얘기하고 끝냈어요. 그 통계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네, 발표한 그 부분의 그 부분 정도 비가 그리고 내렸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말 담백하게 설명을 했고요. 지금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에 띄는 게 SOC 예산 감축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한 마음에 안 드는구나. 네,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여야 대립이 요 주제로도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다른 매체들은 그냥 간단하게 SOC 감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두 줄 설명하거나 전문가 멘트를 한 번 정도 넣는데요. 채널A는 이것만 가지고 전문가 멘트를 두 분에게 따서 넣어주고 자기네들 나름의 해설도 계속 덧붙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장 걱정인 거야. 채널A는 좀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SOC가 또 이게 건설업하고 직결돼요. 그렇죠. 사회 간접 자본 건설이니까 뭐 항만 이런 거 건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MBC랑 TV조선이 이러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근데 MBC는 진짜 알아주셨으면 나빴다. 좋겠어요. 네. MBC는 진짜 나빴네요. MBC는 기본적으로 나쁜 말을 하는데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제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무슨 논리가 있다 이러면 제가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는데 너무 밑도 끝도 없이 헛소리란 다음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무슨 뭐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미쳤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음이 제가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막 이유를 대가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나쁜 보도를 내면은 나도 이렇게 막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집중해서 막 보게 되거든요. 근데 MBC처럼 나 이거 싫어. 이게 사실 이거거든요.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보도를 끝내버리면 진짜 벙쪄요. 그래서 굉장히 막 보고서를 쓰기도 싫고 막 아무튼. 맞아요. 의욕이 오히려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해합니다.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돌마고 파티에서도 얘기가 나갔지만은 오늘 저녁 7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돌마고 파티,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꾸며지는 돌마고 파티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